자, 반갑습니다. 가병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제 기체 성질 4단원이 끝나고 새로운 단원을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이번에 배울 단원은 빛과 파동이라는 단원으로 말 그대로 빛, 그리고 파동, 소리, 보통 소리를 다루는데 이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는 단원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쪽 부분이 빛과 관련되어 있어서 첫 번째 소단원인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까 해요.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일단 그래서 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는 물체를 보려면 일단 뭐 이런 물체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남은 하나 가장 중요한 바로 빛입니다. 그래, 맞아,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물체가 이렇게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빛이란 무엇일까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빛 중에서는 우리의 눈 같은 이제 시각기관으로도 볼 수 없는 빛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 볼가, 아니 가능할가? 우리가 본다는 뜻의 시, 그리고 빛과 선에서 과시광선. 그래서 이 과시광선 영역을 벗어난 빛들도 있겠죠. 그러한 빛은 우리는 대체로 적외선 또는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뭐 다른 종류의 빛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오로지 가시광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말하는 빛은 전자기파 중에서 가시광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은 알아두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눈과 물체와 빛입니다.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작점을 광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원, 중요한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게 있냐면 뭐 태양 또는 촛불, 그리고 뭐 모니터나 형광등 같은 전자기기처럼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을 이제 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빛을 이 빛의 줄기를 광선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광선이란 빛의 경로를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애용하고 있는 이 아이언맨의 이 물병을 보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있고, 자, 지금 여기 선생님 상징적으로 손전등을 가지고 놨습니다. 지금 굉장히 환하기 때문에 손전등을 켜도 티도 안 나요. 그죠? 일단 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는 광원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빛이 나오겠죠. 이렇게 광선이 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저 지금 한 줄기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광선을 한 줄기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레이저 같이 특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방향으로 이 전방향 균등하게 나갑니다. 근데 지금 그린 광선은 이 수많은 광선 중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만 고려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만 했습니다. 나머지 광선도 있겠지만 그 광선은 우리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먼저 광원에서 나온 빛 중 일부는 이렇게 물체를 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체에 부딪힌 빛은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흡수입니다. 흡수된 빛은 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이 물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또 하나는 반사입니다. 반사된 빛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표면에 반사되어서 다시 퍼져나가겠죠. 다른 쪽으로. 거울처럼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거친 표면에서는 전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 눈에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착 퍼져가지고 그중 일부는 눈에 딱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는 여기 아이언맨 물병이 있네, 과학생 물병이 여기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설명한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이제 이 단어를 헷갈리는 게 바로 안광, 눈빛입니다. 눈빛. 눈에서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 들지만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눈에서 이제 빛이 나가는 이 안광, 이 강할수록 이 총명하고 또롱또롱 할수록 시력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안광이 조금 약해져서 안광이 완전 사라질 때가 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시력을 잃고 뭐 장님이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양이나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눈이 빛나잖아. 그거 보고 그렇지, 안광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우리 인간도 밤에 오랜 시간 어둠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어때요? 주변이 보이죠?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도 이런 옛날 이제 안광, 이 생각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 과학적으로 잘못된 오개념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눈이 초롱초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이제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 사람 안구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밤에도 조금씩 이제 주위가 보이는 건 사실 완벽한 어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별빛, 달빛, 아직 멀리 있는 다른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반사되어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완벽하게 어두우면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안 보여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이 눈이 이제 빛나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안구 구조가 우리랑 조금 달라서 얘네들이 이제 빛을 조금 더 잘 담고 또 반사를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반짝인다고 느낄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물체를 보는 과정과 대표적인 오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수업 시간에는 이와 관련되어 있지만 조금 응용된 그런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광선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음 시간에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했습니다.